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올해의 가장 주목받는 우주 미션은 아마도 로제타일 겁니다. 오는 11월에 해성의 탐사 로봇을 내려보낼 로제타-호. 최근 사상 처음으로 해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제트 현상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해성 탐사선 로제타-호가 67피 해성이 뿜어내는 제트를 사상 처음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진은 해성에서 불과 26km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 4장을 붙여 만든 것으로 사진 속 중앙 해성에서 흰색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우주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제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성들을 관측할 시 꼬리가 자주 촬영되는데 이것은 해성에서 분출되는 먼지와 가스가 태양풍에 날려가는 현상입니다. 이번에 로제타-호가 촬영한 것도 역시 같은 현상이지만 이렇게 가깝게 촬영된 것은 처음입니다. 67피 해성이 뿜어내는 제트 포착. 인류 최초의 위대한 도전의 결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트가 포착됐다 하는데 네. 우선 제트가 도대체 뭔지부터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제트 여객기 하면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는 여객기 생각하죠. 그렇죠. 이 블랙홀에서도 제트라는 게 나오는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끼리 서로 튕겨가지고 바깥으로 분출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트라는 것은 해성 표면에서 속으로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가스라든가 먼지 같은 것들이 분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로 본다면 어떤 뭐 용암이 분출된다든가 아니면 화산이 분출된다든가 아니면 온천에서 그냥 물이 쏟아져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이 뭔가 분출되는 현상을 제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트는 사실 쉽게 볼 수는 없죠. 해성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이제 이 로제타의 착륙선인 필레가 내려간다면 네. 필레는 바로 옆에서 막 표면에서 솟구쳐 오는 걸 보겠는데 네.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로제타가 67피 해상이 한 26km 정도. 사실 26km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서울 수원 정도 거리 것도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요. 네. 그 가까운 거리에서 이 67피에서 뽑아져 나오는 이 제트를 봤다는 거거든요. 67피가 우주올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머리 부분과 엉덩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목 부분, 그 목 부분에서 뭔가 먼지와 가스가 분출되는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이런 장면이 참 멋있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가서 착륙한다면 네. 바로 옆에서 이런 것이 터져 나온다면 네. 물론 가서 직접 본다면 무섭겠지만 네. 이게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영화의 한 장면 또는 그렇죠. 그렇죠. 뭐 인류 최초로 지금 포착을 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해성에 착륙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딥 임팩트호라고 해가지고 이 위성이 해성에 한번 충돌시킨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자세히 가가지고 해성 옆에서 이제 근접 촬영하면서 서서히 주위를 돌면서 해성에 착륙까지 시키는 그런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성에서 직접 이런 제트가 나오는 모습도 근접해서 촬영하기는 처음인 것 같고요. 이 해성의 중력이 워낙 약해요. 지구의 몇 분의 몇이죠? 거의 뭐 10만 분의 1 이하로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 곱하기 10만 분의 1.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자기 몇십 킬로면 몇 그램밖에 안 되는. 변수가 참 많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조심조심 다가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 키우듯이 그렇죠. 아주 그냥 불면 날아갈까 싶을 정도로 조심조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행성이라든가 해성 이런 데 가서 실제로 착륙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크기도 작고 네. 그러니까 중력이 약하고 빨리 움직이고 해성에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근접 촬영을 하면서 또 착륙까지 시키고 네. 그 해성을 착륙하니까 따라서 가면서 네. 또 몇 달 동안 거기서 제트니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측하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착륙도 하기 전인데도 이런 성과를 네. 또 가져왔는데 실제로 잘 착륙하게 된다면 또 얼마나 많은 해성의 미지의 것들을 탐사해낼지 그렇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 이 로제타가 해성에서 이뤄낼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측의 후원으로 수면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먼 상태 기술은 인간을 저체온으로 유지시켜 동물이 겨울잠을 자듯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휴면 기술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바로 나사의 유인 화성 탐사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 6개월의 장기 여행 중 우주인을 재우는 것이
건강 면에서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SF 영화에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죠. 유리 캡슐 속에 잠든 우주인들이 하나둘씩 이 캡슐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단지 영화 속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화성으로 우주인을 보낸다면 이 수면 기술이 매우 유용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사가 수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교수님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 나사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항공 우주 쪽 기업들에게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다 개발하고 뭐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스페이스 셔틀 같은 거, 그 우주 왕복선 이런 것들을 외부 기업에다가 이제 일부 돈을 주고 네. 개발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술 개발이 바로 이 우주 수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 우주 여행을 하다 보니까 깨어 있으면 그 먹는 양, 네. 또 그러면서 배설물들 치우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긴 우주 여행에는 자는 게 최고다. 마치 동물이 겨울잠 자는 그렇죠. 그래서 것처럼요. 이 저체온, 몸을 갖다 저체온으로 만들어서 동물들이 겨울잠 자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 기술로는 한 일주일밖에 이게 유지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화성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한 6개월이 걸립니다. 네. 화성보다 더 먼 여행을 하려면 더 오랫동안 또 이 동면이 필요하겠죠. 네, 더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될 것 예,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뭐 몇 달 동안 잠을 잘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연구도 좀 덜 된 덜 된 거죠. 거군요. 이게 물론 이제 영화 속에 보다 보면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네. 뭐 몇십 년 후에 깨어나게 하는 이런 건 네. 되겠지만 그건 또 너무 긴 거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화성까지 가려면 6개월 정도 걸리니까 한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나사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우주 항공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이제 하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수면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영화 속에 보면 유리 캡슐 속에서 자고 있다가 근처 가서 깨어나는. 네. 예. 그런데 걱정이 되는 점도 좀 있거든요. 어떤 점이냐면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으면 근육의 손실이라든지 네네. 이런 점도 있을 텐데 이런 점에 대한 보완은 예,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영양제를 준다든가, 뭐 네. 어떤 촉진제를 준다든가 해가지고. 아, 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충전을 해주는 예, 거군요.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게 기술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이제 온도만 낮춰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도 몸의 기능을 깨어났을 때 바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네. 몸의 상태를 계속 측정하고 영양제라든가 이런 촉진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상태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데요. 네. 물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잘못해가지고 못 깨어나면 좋겠지만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저는 뭐 실험 대상 되기 싫은데요. 아무튼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또 훨씬 또 아름답기도 하지만 훨씬 또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하다거나 이 우주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과 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특히 화성. 네. 인간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지구와 비슷한 곳이 화성이잖아요. 네. 이 화성 개발을 위해서는 필히 이 수면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6개월 동안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싸가지고 가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배설물도 치울 거 생각해 보세요. 자는 게 속편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화성에 우주인들이 정말 오고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수면 기술이 더 개발돼서 화성도 또 달처럼 이렇게 자주 오고 가고 탐사되는 날이 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 기대해 주세요. 지구에서 60광년 떨어져 있는 쌍성계 DG-CVN. 이곳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뜨겁고 오랫동안 지속된 특별한 별의 플레어가 발견됐는데요. 특이한 점은 태양의 3분의 1 크기에서 태양보다 10,000배는 더 강력한 플레어를 뿜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디 작은 별이 어떻게 이런 강력한 플레어를 방출할 수 있을까요? 와, 강렬하네요. 이 태양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별이 이렇게 강한 플레어를 내뿜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이 플레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폭풍, 또 네. 자기 폭발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표면에 뜨거운 물질이 속에서부터 솟구쳐 계속 올라오고 그럼 식으면 다시 내려가고 이런 게 대류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자기장끼리 충돌이 되는 곳에서는 뜨거운 게 밑에서 못 올라와요. 점점 밑에서 힘이 쌓이죠.
그러다가 태양 표면이 약한 곳을 뚫고서 펑 폭발합니다. 솟구쳐 오르겠죠. 네. 뜨거운 물질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플레어, 태양 플레어라고 얘기하거든요. 태양 플레어가 터지면 엄청나게 많은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날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은 노란색 별입니다. 네. 아주 큰 별은 아니거든요. 근데 태양보다 큰 별일수록 뭐 하얀색이나 파란색으로 갈수록 더 큰 별인데요. 예. 크면 클수록 그만큼 에너지도 많으니까 네. 더 큰 폭발이 일어나고 태양보다 작은 별들은 이제 붉은색 별들인데 네. 작으니까 적색 외성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적색 외성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 질량이 몇십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은 놈은 터지는 게 약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죠. 이것이 상식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발견된 그 DG-CVN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CVA는 사냥개 자리라는 별자리의 약자예요. DG는 사냥개 자리에 있는 쌍성의 그냥 이름이에요. 약자가 아니라. 그래서 DG-CVN이라는 이 쌍성에서 두 개 같은 별입니다. 지구에서 한 60광년, 빛으로 한 60년 정도 가는 거리인데 굉장히 가까운 동네 근처예요. 거기에서 태양보다 훨씬 작은 별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플레어가 관측이 됐는데 그 세기가 무려 태양의 10만 배 가까이 되더라.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황당한 거죠.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네. 이것이 발견되니까 우리가 태양 플레어가 터지면 지구의 오로라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거든요. 오로라 볼 때 이제 그 등급을 하면 우리가 이제 태양 경보 가끔 하잖아요. 네네. 보통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 폭발 같은 경우는 X 한 수십 정도가 가장 역사가 큰 거예요. 근데 이번 관측된 거는 X 거의 10만.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태양 폭발보다 뭐 10,000배 이상 되는 폭발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 엄청난 게 아니냐. 그렇죠. 이 조그만 곳에서. 정말 우주는 네. 신비롭네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제한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 하나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 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좀 젊다는 거죠, 작지만. 네. 예, 철이 없으니까. 네, 젊은 사냥개가 예, 폭발을 그다음에 아주 또 하나는 세게 했네요. 두 별이 쌍성인데 일단은 각각 굉장히 빨리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적색 외성도 뜨거운 별인데요. 빨리 돌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런 또 안에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네. 빨리 움직일수록 에너지가 많으니까. 오. 그다음에 또 두 별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돌아요. 지구 태양 거리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돌고 있습니다. 서로가 가까운 거리에서 빨리 돌면서 스스로 좌절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네.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된. 그렇게 젊은 작은 별이 빨리 움직이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높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그 플레어 폭발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처에 네. 정말 어떤 생명체가 있다든가 하면 또 지구 같은 게 있었다면 엄청난 오로라. 예, 제가 또 그러게요. 오로라 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보다 거의 뭐 10,000배, 10만 배 가까운 그런 엄청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게도 있을 텐데 아마 우주가 아마 환하게 다 터져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빅뱅과 같은 느낌을 근처에 있는 행성에서 외계인이 있었다면 봤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 적색 외성의 강한 폭발 플레어 현상 영상으로 봤는데요. 네,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분 영상.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얼마 전에 개기월식 잘 보셨어요? 아우, 정말 빨갛게 변하는 그 달 네. 잘 봤습니다. 이번에 날이 맑아가지고 참 많은 곳에서 봤을 것 같은데요. 네. 3년 만에 다가왔던 개기월식 참 좋았죠. 월식은 보름날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월 16일 정도면 이제 월식에서부터 한 일주일 이상 지났으니까 그러면 거의 이제 하연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연은 저녁에 안 보이고 이제 새벽에 보이는 새벽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저녁 하늘에는 달이 없어지면서 별 보기 좋은 그런 시절로 들어가는 건데요. 특히 이제 좋은 날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22일. 그러니까 또 지났으니까 거의 이제 금음에 가까운 거죠. 네. 10월 22일 새벽 1시를 전후해서 네. 밤하늘에서 멋진 별똥별 쇼가 있습니다. 와, 기대돼요. 예, 오리온 자리 유성우라는 거예요. 네. 오리온 자리 유성우. 그러면 오리온 자리를 중심으로 별똥별이 많이 떨어진다. 뭐 유성이라고 해서 유성이 빛처럼은 아니지만 네. 시간당 최소한 수십 개는 떨어진다 이거죠. 오. 근데 좋은 기회가 10월 22일이니까 네. 하연도 한참 지났으니까 뭐가 없겠어요? 달이 없죠. 그러니까 더 잘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어두운 하늘에서 별똥별이 쏟아집니다. 네. 특히 시간이 1시 정도니까 그 시간 정도까지는 대충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21일 밤부터 해가지고 10월 22일 새벽이에요. 네. 20일 기억하지 마시고 21일 밤을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전후에서 시간당 수십 개의 유성들이 오리온 자리를 중심으로 타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하늘을 볼 때 약간 매지가이 보듯이 초점을 흐리게 보셔야 되고요. 네. 이 유성우라고 하는 것은 모해성이 있어요. 해성이 지나간 다음에 그 해성의 부스러기 속으로 지구가 통과할 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스러기를 만든 해성을 모해성이라고 하는데 이 오리온 자리 유성을 만든 모해성은 가장 유명한 해성 중에 하나. 제일 먼저 발견된 해성. 헨리 해성. 헨리 해성. 들어보셨죠? 네. 76년마다 지구를 찾는 헨리 해성이 모해성이에요. 그래서 10월 20일 새벽 무렵에 이제 별똥별 보시면서 이게 오리온 자리 유성우구나. 또 하나. 이것이 그 유명한 헨리 해성이 지나간 흔적을 우리가 보는 거구나. 네. 이 헨리 해성이 왔다 간 게 1980년대 중반이거든요. 네. 1985년 전후였는데요. 그때부터 76년 후에 다시 또 올 거거든요. 저 돌아올 날이 이제 몇십 년 남았구나. 네. 저때까지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한번 또 보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22일 새벽, 그러니까 21일 밤인데요. 또 요즘 하늘도 맑아서 별보기 참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침, 저녁으로 무척 추우니까요. 옷은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서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 별별 이야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